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서울 지역 브리핑 한번 해볼게요. 서울 하락이 타 지역 하락보다 더 뼈아프다. 하락의 키 맞추기는 고점 대비 하락률로 나타나기에 서울 지역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근데 한 번에 뭐 7억씩 하락한다, 뭐 8억씩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락률을 따져보면 뭐 대구보다 하락률은 더 적은 정도, 대전보다 하락률이 더 적은 정도, 세종보다 하락률이 더 적은 정도. 근데 이 절대치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1억, 2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은 아예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5월 30일 자료,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은 플러스. 지금 서울이 뭐 11주, 12주째 마이너스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합에 접어든 이후로 아주 빠른 시간 만에 5월달부터 지금 뭐 석 달, 넉 달 만에 마이너스 0.15까지, 대구도 지난주 한 2, 3주 전까지는 뭐 마이너스 0.15 이 정도까지 기록할 정도로 좀 하락세가 많이 안 진정되는 모습이다가 서울이 하락을 하면서 대구도 다시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서울도 옆에 주변 경기도나 인천을 봤을 때 여기서 하락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서울은 전세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전세가가 더 많이 빠지는 인천과 경기도를 보시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매매 가격 지수도 훨씬 더 빨리 빠지는 모습인데요. 서울 또한 피해가기는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매수 심리 40 이하로 언제 따라 떨어졌나 보니까 6월달이 시작되는 무렵에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전국에서 40 이상 유지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광역시나 뭐 특별시 이런 곳들을 봤을 때 40 이상 되는 분위기는 없더라. 40 이상 되면 60을 치고 올라가면 분위기가 나아지는데 60을 한번 살짝 치고 올라가려고 반등의 기운을 한번 보여줬으나 이내 힘없이 꺾이는 모습, 오히려 더 빨리 40 아래로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 현재 26.1까지 매수 우위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전국적으로 늘어나다가 세금 안 내도 된다 줄어들다가 뭐 종부세나 이런 수많은 이야기 오고 가고 있었지만 현재는 지금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재어보고 있는 상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위로 간다면 가격 하락률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거래량, 전세 물량 보시면은요, 작년 말에도 전세 매물이 잘 안 빠진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언제? 매물이 3만 건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을 때, 이상하다. 전세 대란 이야기가 막 나오던 한창 뉴스가 나오던 그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 기후가 감지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쭉 들어가고 전세 매물이 3만 건 이하로 내려오면서 다소 그런 뉴스는 좀 덜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시장 분위기에서도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매물이 3만 건을 넘어가고 지금 순식간에 3만 6천 건. 연초 대비 거의 15에서 20% 정도 물량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전세 가격 빠지는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인천의 인구가 3만 명 정도 근래에 늘어났거든요. 결국 인천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 서울 사람들 대체해서 들어가게 되면 서울의 인구는 결국 비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는 이 이유, 서울의 공급이 많지 않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끊임없이 상승할 거라고 했지만 웬걸 그 공급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경기도로 인천으로. 경기도도 엄청나게 많은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도 연초에 물량을 뛰어넘는 모습. 이때 마찬가지로 2021년의 노란색 선을 보시면 그때보다 더 물량이 많아지는 모습. 전체적으로 지금 요 추세가 한번 늘어나는 추세에 접어들면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떤 무슨 또 정책적인 또 효과가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크게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서울의 가격 떨어진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사는 순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더 매수를 더 주춤할 수 있을 거예요. 9월달 제가 여기 살짝 자료가 한 개 누락되긴 했는데요. 8월달까지 거래량 살펴보시면 500건 이하예요. 500건 이하. 이 상상도 못할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몇 채 정도 된다고요? 170만 개 정도 돼요. 대구는 한 65만 개 정도, 거의 한 3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대구의 거래량은 지금 그래도 월간으로 봤을 때 한 9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800건, 900건? 예. 규제 해제되고 그나마 거래가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 8월의 거래량은 대구가 서울의 거래량의 2배. 서울은 정말 거래량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적다. 월간으로 거래량 그 이전의 자료들을 보시면요. 거래가 좀 된다 하는 시점, 17년도에 가격이 오르던 시점, 이럴 때 보면 거래량이 거의 15,000건입니다. 15,000건. 15,000건 대비 뭐 1,500건.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분의 1토막이 났다. 한 8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이 났다 말할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거래량이 위축되는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누가 다시 이 거래량을 1000건 아래에 있는 거래량을 갑자기 뭐 3,000건, 5,000건으로 갑자기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느냐. 띄우더라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인데 그렇게 띄우려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야만 거래량도 수반되어서 같이 올라가는데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 이 분위기 속에서 좀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죠. 1억씩 떨어지는 거 1억 5천, 대부분에 1억 5천, 1억 8천 떨어졌다 그러면 좀 시끄럽죠. 근데 이거는 뭐 아예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아예 따져보지도 않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격 높은 가격대에 있는 거 몇 가지 따져보는데요. 대리 마크로빌 같은 경우에는 20% 떨어졌는데 6억입니다. 대구에 그래도 좀 쓸만한 아파트다 하는 거 한 채 값이 그냥 오가는 정도, 그 정도의 거래량. 신고가도 나타나는 거 보면 요 찐으로 신고가가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거래량 공백으로 인한 신고가 이런 효과라기보다는 정말 꾸준히 상승하는 것들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한 방에 대구 아파트값 한 개씩 올라가는 이런 현상. 이 한 번에 2억 3천이 떨어졌지만 이거 10%밖에 하락률이 되지 않는다. 하락률 서울에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마이너스 0.15% 정도 하락이면은 뭐 20%, 10%, 20% 하락이 좀 제법 많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폭은 커 보이지 않는 모습. 10, 15, 20. 요거, 자, 성원 대치 2단지 같은 경우는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20% 이상 하락하는 것. 15%, 20%. 그러고 보니까 20% 하락하는 게 제법 눈에 띄긴 하네요. 근데 20% 한 방에 기본 3억 4억입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한 번에 오고 가는 정도의 수준. 서울은 정말 넘사벽의 동네가 되었다. 이제 대구나 이런 광역시하고는 광역시에 잘 나가는 수성구에 잘 나가는 아파트, 과거에는 뭐 강남을 살 수 있었다. 이제 강동을 살 수 있다. 이제 뭐 어디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뀔 정도로 이 지방과 이 서울의 차이는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하락하는 가격의 액수를, 절대치를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런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10억대, 11억대 하는 그런 아파트들 가격이 20% 가까운 하락. 요거는 한 25%. 요런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한 11억씩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9억에 거래된다든지 그런 현상들. 요게 갑자기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래도 한 10억 이상의 가격 아파트들은 가격을 버텨내고 있었는데요. 서울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동참해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부산도 똑같은 현상이 같이 나타나 버리더라고요. 자, 봉천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찐으로 30%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 마이너스 0.15. 우리는 요 숫자 기억하시잖아요? 마이너스 0.15. 야, 이거 1억에 뭐 10만원 하락하는 그런 금액이 한 15만원 하락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 숫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하락률이 나타나더라. 그 부분을 계속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찐으로 거의 40% 가까운 상승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지금 오늘 하락하는 것만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개원하게 서울에 하락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22% 정도, 그렇지만 4억 정도 아파트. 야, 대구에 좀 한 2, 3류 정도 되는 학군지의 아파트 가격 한 개가 이렇게 순식간에 오고 가는 이런 모습. 서울도 떨어지긴 떨어지네. 근데 불과 한 반년 전 한 10개월 전 이맘때 서울의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온통 노란색, 온통 상승 천지였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신고가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좀 가격을 그래도 대구에 형성되는 가격대와 비슷한 부분까지 같이 찾아보기 위해서 5억대 밑으로도 내려와 봤는데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이런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죠. 하락률 나타나는 것들 보면은 요 가격대, 그러니까 대구가 그래도 중저가, 그리고 대구에서는 그래도 중가, 서울에서는 저가, 뭐 이렇게 비교해야 될 정도. 네, 그런데 워낙 가격이 높아서
몇 천만 원 하락하는 거 생략하고요. 잠실 X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 야, 얘들도 안전하진 않겠구나. 이 20억짜리 아파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잠실 S 같은 경우에 27억까지 갔고 20억. 층수는 일단 차치해 두고요. 전세 금액이 15억 5천까지 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의 고가의 아파트들도 전세가율 40% 정도 나와줬었거든요. 야, 그 선도 무너지겠구나. 전세가율이. 고가의 아파트. 대구의 수성구는 뭐 15억짜리 하는 아파트면 전세가율이 한 7.5억 나왔던 것들이 근래 둘 다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서울의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도 야, 역전세는 어딜 가나 다 피해가기는 어렵겠구나. 세입자 나간다 그러면 대구는 갑자기 1억, 2억, 심하면 한 3억 정도까지도 마련해 줘야 되지만 서울은 정말 한 방에 막 4억, 5억 되는 돈을 갑자기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세입자 구하는 것 줄을 이어서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서울 지역이 오히려 야, 더 시급하겠다. 정말 시급하겠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2억 받아가지고는 진짜 간의 기별도 안 갈 정도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한 18%, 8%, 대략 한 10% 이렇게 적어볼게요. 뭐 사람 사는데 정말 가격도 비슷하게, 심리도 비슷하게. 다만 시간차는 있었지만 지금 하락률이 전부 다 좀 비슷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사게 될지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5%, 10%.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느낌은 안 든다. 근데 한 번씩 하락 거래가 나타날 때마다 저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싶을 정도로 이미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은 지금 떨어지는 가격, 저건 좀 특수한 거래일 거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겠지. 직거래겠지. 온갖 이유가 다 붙었었잖아요. 대구도 이 상황 겪었잖아요. 이 상황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이후에 가격이 더 떨어져서 지금 자리 잡아가는 모습. 네, 지금 서울은 아직까지 여기 하락을, 30% 가까운 하락을 해서 자리를 잡은 모습은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지? 긴가민가 약간 그런 분위기로 느껴지네요. 아무튼 서울의 6억짜리 아파트도 거의 한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청암 2단지 상계동 청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좀 비슷하다. 가격대가 6억짜리가 4억 5천원으로 가는 현상. 대구에서 좀 봤잖아요. 6억 천까지 갔던 물건이 4억 9,450. 여기도 5억이라는 가격 무너져 내렸네요. 자존심은 조금 무너지는 모습. 20%. 대략 한 17%. 요렇게. 야, 좀 비슷하다. 요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물건을 보니까 대구랑 별반 다르지 않네. 똑같이 하락한다면 대구를 살까 서울을 살까 좀 고민은 됩니다. 자, 거래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 서울에 한창 많을 때 2020년 피크를 찍었을 때 거래대금이 얼마냐면요 14조예요. 14조. 근데 지금 가장 8월의 거래량 지금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 상태. 여기서 많이 늘어나 봐야 5천억이에요. 0.5조. 이렇게 시장 분위기 따라서 단순히 거래량도 많이 차이 났지만 8토막 9토막 나는 정도였지만 이 가격을 보시면은 이 거래대금 총액을 보시면은 이 가장 피크였을 때와 아닌 때 지금 비교해 보면은 이 상상도 못할 그런 정도의 규모로 바뀌어갑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건당 거래대금도 서울은 잘 버티네. 제가 지난번 8월달에 조사할 때 7월달 자료까지 봤을 때 잘 버티냈었는데 고가의 물건들도 거래가 안 된다. 7억 8천까지 이렇게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당 거래대금이. 비싼 것이 그렇다고 거래가 안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싼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 어쨌든 평균치를 내어보니까 여기 떨어지더라. 안 떨어질 것 같았는데 떨어지더라. 대선 전후로 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있고 재건축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각광받던 이 4월에 건당 거래대금은 11억 5천이었는데요. 그때 대비 한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비싼 물건은 점점 거래가 주춤해지는 듯한 그런 현상을 거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흐름 살펴보시면은 미친듯이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 이거 뭘로 살려낼 거냐? 2019년도, 2018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좀 분위기 안 좋았을 때, 그래도 그때도 분위기 안 좋을 때였어. 요때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로 나올 때였었거든요. 요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금리를 한 2차례 올렸어요. 베이비 스텝 한 번, 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2번 하니까, 갑자기 서울 분위기가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때 금리를 좀 더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 미국이랑 유럽이랑 다 같이 금리 올리는 이 분위기 속에서 야, 중국이 금리 낮춘다는 이야기 나오죠. 야, 그렇다고 우리도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야, 그건 정말 이제는 야, 그런 짓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0.25%도 금리 인상이 작다는 게 중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맞출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사람들이 야,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탁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살 사람이 없어요. 2030, 영끌,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액대. 6억 미만 비중, 그나마 뭐 선전하고 있는 뭐 저가 물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가 물건 거래 안 된다.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거래되는 저가 물건. 서울에도 저가 물건 있어요. 2억 미만의 물건들도 보이죠? 2억 미만의 물건 아주 적은 평형. 이게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뭐 그렇게 될 만한 정도. 4억 미만도 있고 비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절반 정도. 이 9월달 들어서는 6억 이하가 절반 정도 거래되고 있다. 대구는 6억 이상이 한 10% 정도 비율인 걸 감안하면은 서울은 확실히 가격대가 다른 도시임은 맞아요. 근데 비싼 물건 거래 안 되는 건 매 한 가지. 자, 서울에도 비싼 물건 아무도 안 산다. 여기도 분위기 좀 살아나려면 그리고 서울은 한 600건대를 뚫고 올라갈 정도의 힘은 응축되어야지 분위기가 살아날 텐데 지금은 거래량이 200건도 뚫기가 힘들어 보인다. 600건은 뚫어줘야지 되겠는데 200건도 안 된다. 15억 이상이에요. 지방광역시는 6억을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은 15억입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보시면 전세 거래 절벽. 똑같습니다. 이미 6월달부터 전세 거래 절벽 현상 나타났네요. 그러면서 매물은 점점 늘어나는 현상.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서울도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고점과 저점 차이. 이 동그라미 쳤는데 야, 동그라미 치면 기본이 2억이에요. 심하면 8억. 1.2억, 1억 이상 차이. 야, 1억도 사실 서울 사람이나 대구 사람이나 사는 게 뭐 다르겠습니까? 갑자기 1억 구해내라 그러면은 이 가진 집 하나가 다고 자산이 또 그 외에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수억 원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 야, 기본이 1억이고 8억이 웬 말입니까? 고점과 저점 대비 차이가. 여기 페이지 좀 더 살펴볼게요. 방송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2.6억. 누구나 삶집에서 갑자기 1억 5천 2.60 내놔라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처럼 야,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5.4억이나 나는 정도면은 야, 서울에 살겠습니까? 경기도에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그런 돈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대략 5억 정도 차이. 정말 무섭습니다. 0.7억 정도 차이는 빼고 2.9억. 뭐 서울 사람이라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막 10억씩 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4억 차이. 2.5억 차이, 2억 차이. 동그라미 칠 때마다 이거 좀 겁납니다. 보통 대부분은 2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기본이 3.5억. 0.5억, 조금 차이 나는 건 빼고요. 2.3억, 4억. 이거 결국엔 다 이 차액만큼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돈 싸들고 찾아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아, 서울 무섭구나. 이게 한 방에 기본에 3억, 막 5억, 6억. 아, 이거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이 고통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봤을 때 대구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그 서울 사람들이 집값이 막 2배, 3배 오르면서 환호도 많이 했지만 이 환호한 것에 따른 고통도 훨씬 더 크겠구나. 대구는 그나마 덜 환호했기 때문에 좀 덜 고통스럽다. 근데 지금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서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 방송이 너무 길어지죠? 필요하신 분은 잠깐 멈춰놓고 보시고요. 대구의 거래 금액대 정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가격 아랫부분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계속 했었는데 웬걸 보통 대구에서 가장 흔한 거래 3억에서 4억 아니면 가장 많은 2억에서 3억대 이런 물건하고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 서울하고 대구는 너무 달라서 비교가 힘든 정도. 아무리 내려가도 전세 가격이 막 7억 8억 이상 하는 곳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가격 하단 부분으로 더 내려가다가 야, 이 찾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면 대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세 가격이 이런 현상을 거치겠구나.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는 현상. 하지만 대구가 앞서가고 있고 저기 서울이 뒤따라오는 형태. 자, 전세 비중이 계속 적어진다는 이야기 언론에서 계속 나왔어요. 뭐 반전세니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근래 들어서 다시 살짝 늘어나긴 하네요. 근데 뭐 전세가 문제가 있니, 월세가 문제가 있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근데 그로 인한 대란은 없다. 오히려 거래가 안 되는 것이 대란이다. 자, 전세 보증금의 규모도 전체적인 규모도 줄어들고요. 평균 전세 가격 지금 9월달을 제외하고 나면 요 근래에는 좀 이렇게 줄어드는 금액이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도 살짝 꺾였는데 빨간색 선과 갈색 선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머지않아서 이 갈색 선이 이 노란색 선 밑으로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노란 선 밑으로 갈색 선이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현상, 그런 현상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거래량 절벽으로 가고 있는 모습. 6억 미만의 비중이 그래도 많다. 전세 아까 우리 그냥 보셨을 때야 6억 미만의 가격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계속 제가 가격 상담 부분만 계속 캡처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막 15억, 막 17억 밑으로 아무리 내려도 7억, 8억 그 상태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거의 70%, 한 68% 정도 되는 사람은 6억 미만의 전세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은 맞구나. 6억, 야, 이거 광역시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겠는데, 그래도 서울이 무조건 다 비싼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 이야기만 많이 들어서 그렇지, 꼭 그렇지만도 않네. 서울에 전세 사는 사람도 다 10억 이상에 사는 줄 알았더니 웬걸 거의 70%가 되는 사람들은 6억 미만에 살고 있더라. 그렇다고 6억이 결코 적은 돈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10억 미만의 전세 거래 비율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 서울 사람들 그 10억 이상 사는 사람이 이 비율이 이 10%도 안 되네요. 아까 너무 상단만 제가 너무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격차만 너무 크게 느껴지게 만들었는데 평균적인 수치를 보니까 한 8% 정도 10%가 채 안 되는 인원이 10억 이상의 전세에 살고 있더라. 저 수치도 비율도 좀 낮아질 거예요. 월세 거래량 이제 절벽으로 가는 모습 좀 느껴지시나요? 좀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거래 안 되는 모습들 점차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은 한 100만원 정도. 서울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이 한 60만원 정도에 산다면 서울 사람들은 한 100만원. 근데 보증금이 넘사벽이죠. 대구는 보증금 한 5천만원에 100만원. 100만 아니죠. 100만. 한 60만, 65만원. 요 정도의 느낌. 서울은 보증금 한 2억에 100만원 느낌. 서울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서울에서 산다면 참 고달프겠구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만약 서울을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 부분은 내용 건너뛰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연초에 2만 건 수준에서 지금 17,000건 수준으로 왔는데요. 이 거래량은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임차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전세 가격 많이 조정받지 않는다면 대안을 찾아서 경기도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거나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집값이 정말 2배, 3배 오르는 동안 소득이 2배, 3배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임차료를 내고 머무르는 것도 어느 정도 버틸 만큼은 하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차라리 출퇴근 고생을 할지언정 그 집값을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